자, 개념물리 수트 오늘은 그 마지막 챕터 232쪽에 있는 속도와 거리라는 걸 할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배우는 그 수학에서도 약간 물리랑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알아야 하거든요. 일단 몇 가지 용어 정의만 좀 합시다. 그 물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변위와 이동거리가 있어요. 이 둘이 차이를 아나요? 네. 변위는? 수직 아니 맞나? 아니야 이동거리가 그거잖아. 아 변이가 이렇게 일자리 이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위와 이동거리 차이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 그냥 생활.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이고 도착점이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생활에서는 이런 직선의 개념은 별로 없잖아. 내가 만약 여기서부터까지 가야 해. 근데 실제로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게 100m짜리고 얘를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로 때렸더니 이게 50m야. 그럼 이 상황에서 변위는 뭐냐면 처음과 나중에 관계를 보는 게 변이야. 처음이 어디였고 나중이 어디였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의 변화. 그래서 이걸 변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개념에서 변이는 50m가 되는 거지. 네. 이동거리는 말 그대로 얘가 이동한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해. 네. 여기서 이동거리는 100m가 되지. 그래서 이 변이와 이동거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변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물리량을 벡터라고 해.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 어디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다. 이러한 물리량을 벡터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방향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크기만 갖고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배우는 기하는 예전 이름이 기하와 벡터였거든. 배울 친구들은. 거기서 말하는 벡터가 이 물리에서 말하는 벡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이 걸린 시간 대비 변위를 구하고 싶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변위를 시간으로 나눈 거. 속도. 그러면 아 빨리 말이 진행해. 이동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그치. 이걸 속력이라고 하고 속도라고 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수 있는 건 그 앞으로 우리가 속력이나 속도의 식을 알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을 시간이라는 개념을 곱해. 그러면 변위가 되거든? 그런데 이걸 어떤 개념으로 볼 수 있냐면 얘가 시간 그래프야. VT 그래프야. 속도의 변화를 시간으로 나타낸 그래프. 그러면 이러한 직선 그래프가 있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지금 그냥 이동거리를 할게. 속력이야 그러면. 그럼 그 이동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 넓이 구하면 되지. 왜냐면 우리가 구하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넓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넓이를 구하면 이 개념에서는 그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런데 얘가 이런 함수가 아니라 연속 함수이긴 하지만 얘가 답도 없는 함수야. 예를 들어 이런 함수야. 그럼 여기는 여기를 속도라고 할게. 내가 이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해. 그러면 그거는 변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적분의 관점을 이용해서 이동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 오늘 배우는 거는 그런 거 배울 거야. 알겠지? 그런데 책에서는 속력과 속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 책에서는. 이건 수학이잖아, 과학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그냥 통칭해서 속도라고 해.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변이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그냥 방향 상관없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자, 그럼 그거 하나씩 해볼까? 어떤 함수가 있어. 이런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 함수가 얘가 시간이고 얘가 속도야. 내가 여기에서 뭘 구하고 싶냐면 첫 번째 그 변위를 구하고 싶어. 변위라는 건 이런 개념이야. 내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 이거는 수직선에서의 운동이에요. 오른쪽으로 100m. 왼쪽으로 50m로 온 거지. 아, 이거 30m로 온 거지. 그러면 변위의 관점으로 나의 이동거리는? 50. 자, 이동거리. 잘못 말했어? 나의 변위는? 이거 30이야? 70. 변위 70이지. 방향 그거 변위는 그냥 시작, 도착만 봐. 방향을 봐야 되는데 방향은 뿔마만 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70이라고 보면 되지. 나 이동거리는?
130이 되는 거야. 야, 그러면 내가 이걸 적분해서 활용을 하고 싶어. 이렇게 이동한 걸 그래프를 그린 게 이거야. 이 그래프에서 변이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 양수 방향으로 100이고 음수 방향으로 30만큼 맞지? 그치? 지금 이게 오른쪽으로 양수 방향으로 100m, 음수 방향 30m 왔잖아. 그럼 이때 변이의 관점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개념이야. 이해했니? 변이에요. 변이의 개념은 자 여기 시작점 A야. 이 B고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주어진 함수 FT를 T로 적분한 개념이라고. 여기서 여기 FT는 속도 함수다. 네. 그래서 속도 함수를 FT가 아니라 VT라고 이야기하기도 해. 네. 우리 책에서는 VT라고 했네. VT를 바꿀게. 그래서 속도 함수를 A부터 B까지 적분하잖아. 그냥 적분해. 이게 변위라고. 응? 왜냐하면 여기를 적분을 하면은 100m가 양수값으로 나오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게 오른쪽으로 100m 간 개념이야. 근데 함수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30이 나오지. 반대쪽으로 간 거야. 그래서 이게 다 계산이 된 게 변이의 개념이라고. 야, 그럼 이동거리는 어떻게 구할까? 넓이요. 그렇지. 이동거리 넓이야.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쓰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나타내긴 하지만 연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지? 그치.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적분하고 빼기 C부터 B까지. 저 B야. 이렇게 하면은 이동거리가 된다. 즉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함수를 적분해. 그냥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은 이건 변이야. 그런데 내가 이동거리를 구하고 싶다. 넓이 구하면 돼. 그것만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 함수가 있어. 2차 함수야. 너희들 어렵지 않게 하려고 2차 함수로 그림을 그려준 거지. 2차 함수의 여기 실근이 6으로 묶으면 1과 2지.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네.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2에서의 위치를 구하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 위치가 1이었다? 처음 위치가 1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위치를 구하고 싶다고.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를 계산하고 여기 계산해서 플러스는 플러스 그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하면 돼. X는 뭐예요? 시간? 예? 여기가 시간. 여기가 그 속도. 아, 그리고 여기서는 다 적분에, 그 적분은 다 시간으로 적분한다? 그러니까 속도를 시간으로 적분하면 그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이 혹은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2에서의 위치를 구하고 싶어.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위치는 그냥 변이야. 그냥 적분하면 돼. 그러니까 처음 초기 위치는 대신 더해줘야 돼. 초기 위치 더하기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VTT 이렇게 하면 된다고. 넓이가 아니라고. 그냥 적분만 때리면 이 양수 부분은 오른쪽으로 가는 개념이고 음수 반면은 왼쪽으로 가는 개념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건 그냥 적분하면 끝이야. 알지? 두 번째. 1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래. 1부터 3까지 위치의 변화량은 1에서의 위치에 비해 3에서의 위치를 보는 거야. 어떻게 구할까? 1부터 3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야. 대신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초기 위치는 의미가 없어. 다 이해하고 있지? 네. 세 번째,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래. 그건 넓이 구하는 문제야. 그럼 넓이 구할 때는 1부터 2까지는 공식 쓰면 되지. 공식 기억나? 네. 6분의 네. 최고 차계수 베타 빼기 알파. 그치. 그래서 이 넓이는 1이야. 그럼 우리는 2부터 3까지만 적분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거 계산하다 보면 따로 적분은 안 했구나. 그 위치 변화량 할 때도 여기 적분하고 여기 적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부터 3까지는 위에서 이미 적분을 따로 안 해. 할 필요 없었어. 여기 새로 적분해야 돼. 2부터 3까지 여러분이 그냥 처음부터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개념만 구분을 하면은 연산은 어차피 나중 문제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상 10m의 높이,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10m라는 거야. 그 처음 속도 30m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돼. 이미 그냥 다 알려줬다.
그 T초 후의 속도가 이런 그래프래. 그러면 속도 그래프가 그 30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양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속도가 양수다. 속도가 양수다가 뭘 의미하게? 변이 아니, 속도가 양수. 이게 어떤 개념이냐고. 위로 올라. 위로 올라간 거야? 속도가 양수인 거는, 자, 여기가 시작점이라 생각해봐.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이야. 위로 던지니까. 속도가 양수인 거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속도가 양수야. 그런데 하늘에서 던지면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내려보지. 이게 속도가 음수가 되는 거야. 네.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5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지상에서부터 높이를 구하고 싶어. 지상으로부터의 높이야. 그럼 이거는 그냥 적분할까? 넓이 구할까? 그냥 적분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얘는 굳이 적분 안 해도 되는 거 알지? 그냥 처음 높이가 10이야. 10m에다가 요거는 더하고 요거는 빼면 된다고. 적분을 안 하고 넓이를 구할 거라서. 네. 그게 첫 번째 답이야. 두 번째, 최고 높이에서의 지상으로부터 높이를 구하고 싶어. 최고 높이는 언제일까? 몇 초일 때? 3초일 때겠지. 이게 속도가 0이 된 시점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순간적으로 잠시 멈춘 듯 보이고 방향을 바꾼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가장 높을 때는 속도가 0인 시점이겠죠? 그래서 이 시점을 구해서 이거 구하면 돼. 세 번째,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이는 거리는? 열리요. 그렇지. 그냥 이 넓이랑 이 넓이 구하면 되죠. 그때는 처음 높이인 10m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직선인지 알아요? 저기 처음 보는 그러니까 맞아. 이게 직선이잖아. 왜 일차함수인지 알아요? 속도 함수가 왜 일차함수일까? 2분의 2분하면 가속도 함수. 그치.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등가속도 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살고 있어요. 항상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잖아.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이 있는 상태라서 기본적으로 속도 함수는 무조건 1차고 위치 함수는 무조건 2차 함수야.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요. 이거 이해 안 된 친구들은 차라리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이과를 하면 안 돼. 공대를 가면 안 돼. 이 친구들이 공대 가는 거는 우리나라 기술 분야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절대 가면 안 돼. 필수리 12번 볼까? 이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예요.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그 6에서의 위치를 구하고 싶어. 적분해요. 그치? 근데 여기서 어차피 넓이 구하면 되지. 이 넓이는 플러스 하고 이 넓이는 마이너스 하고 이 넓이를 플러스 해서 나타내는 게 위치예요. 네. 두 번째,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그렇지, 속도가 0인 시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속도가 0인 시점, 두 번째로 속도가 0인 시점이니까 움직인 거리는 이 넓이겠죠. 네. 굉장히 이쪽은 훨씬 간단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 이걸로 수투가 마무리됐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이 배운 수투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과학에서도 이렇게 접목시켜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